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2박 3일 동안 안 자기, 친구와 약속 깨기, 밥 안 먹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는 답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대상이 고3 수험생도 아닌 초등학생이란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지 잠시 후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는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문자로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과도한 공부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초록우선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구 결과를 좀 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에 공부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네, 초등학교 맞습니다. 그들이 저희 초록우선 어린이재단이 아동 NGO로서 어린이들의 이제 옹호 또는 이제 참여권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제 4대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올해 5월에 어린이 연구원들을 전국에서 모집을 했어요.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주제를 정하고 설문지 문항도 직접 이들이 만들었고 조사도 직접 또래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서울과 충주 지역의 아동을 합하여서 초등학교 5, 6학년 110여 명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리고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는 뭘까?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수면 시간, 여가 시간 등은 어느 정도일까를 물어보았던 내용입니다. 네. 어린이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사 문항들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연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리고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보면 학교에서도 시험과 숙제를 많이 내주고요. 특히 또 학원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성적 기대,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꾸중을 어떻게 들을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이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밝혀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모두가 공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안 좋거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두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시험을 못 본 게 잘못은 아닌데 아이들이 이런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성적이 안 좋아서 자기 아이가 뒤떨어진다는 불안 심리에서는 일단은 벗어나야 되고요. 아이의 재능을 관찰해서 이 재능을 키우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주말에도 여가 시간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머리가 아닌 아이들일 경우에는 효과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도 성적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모님께서 그 부모님의 불안감을 줄이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주말까지 공부를 하려니까 아이들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말고요. 과외, 학원, 이렇게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 많이 있죠? 네, 그 설문지 받은 110명 중에요. 102명이
학원이라든지 학교 말고 학원이라든지 또는 학습지 이 사교육을 다 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사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교육과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 사교육에서 내주는 숙제하고 시험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주는 시험이나 숙제 말고도. 네, 이런 점도 애들이 이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정말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초등학생들이요, 숙제나 공부 걱정 없이 노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저보다 많이 노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을 여기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 정규 시간이 30.8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11.4시간. 그래서 전체 42.2시간이 일주일에 시간이 나오는데 이걸 하루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6시간 정도가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6시간 중에는 2시간이 학원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의 숙제나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자유시간은 일주일에 25시간 정도가 돼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기는 하는데 학원의 숙제나 시험이나 학교 공부로 인해 가지고 이 자유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앞부분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게 초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직접 연구한 결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규교육 시간이 30시간 정도 되고 네. 모두 포함해서 평균 42시간이면 네. 자, 그럼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언제 자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어릴 때 떠올려 보면 네. 잘 자야 키도 잘 큰다 이러면서 일찍 자라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잡니까? 저희가 이제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는 어린이 권장 수면 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여기 조사 결과에서는 아이들이 6시간 40분 정도, 7시간이 채 못 돼서 자고 있고요. 수면 시간이.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사실 밤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이 성장기 호르몬이 나와서 애들이 신체적으로 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 수면 시간도 초등학생 이 친구들보다 제가 더 깁니다. 예. 네. 그리고 공부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는 문항에 대한 이 답변을 보면요.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기, 하루 동안 밥 안 먹기. 이건 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 네. 이거와 더불어 잠 안 자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 마시기, 또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부터 펴기, 공부 수첩 4개 만들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주일 정도는 놀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만 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들의 일부이긴 하지만 또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어떻게 자녀들 키우고 계신지 지금 문자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네.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읽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아이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는 학원과 학교에서 내주는 시험과 숙제 때문에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공부에 치우치다 보니까 독서 시간 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고 노는 시간도 없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발전시키는 건 공부, 학습이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발달시키는 거,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감성이나 인성을 키우는 건 이 독서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 그렇다면 필요할 게 뭘까요? 본인들이 제안을 했다고요? 네, 본인들이 제안한 게 아주 가깝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보면 가까운 곳에서 자기네가 느끼는 것들. 학원에 우선 잦은 시험을 줄여주시고요. 예. 숙제도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또 어린이들이 원하지 않는 학원의 선행학습은 개선되어야 된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부모의 강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시대회는 나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하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자아실현이나 자기 개발은 하되 그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휴식과 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놀고 운동도 하고 가족과의 대화할 시간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예. 휴대전화 뒷자리 9268번님은요. 저도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는 극성맞게 구는 엄마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못하면 중학교에서 못하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불쌍하다고 저도 느끼지만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11시는 넘어야 잡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현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안심도 되면서 교육 효과도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이 사교육 학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서 학원보다는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 또 지역사회기관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확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왜 학원에 맡깁니까? 그래서 방과 후 돌봄 네트워크가 돌봄 서비스가 아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머님들이 이제 마음 놓고 정말 일터에서 일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데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방송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목적 없이 과도하게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서 경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숙제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한 부모님이 주는 성적 압박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재능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원 선택이 결정권은 아이에게 주도록 조금 부탁을 드려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를 좀 낮춰주시고, 아이들도 이런 성적 경쟁 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부와 휴식, 쉼 이런 균형점을 찾아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려준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를 해냈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윤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연말이 되면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 함께 좋은 공연 하나 보고 싶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기 좋은 공연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서울 중구 정동 경양아트힐에서 공연 중인 오리지널 드로잉 쇼인데요. 미술과 무대 퍼포먼스를 결합한 신개념 공연 소식 담았습니다. 미술과 무대 퍼포먼스, 무대 위에서 미술을 보여주는 거겠죠? 독특한 장르의 공연 같습니다. 네, 미술 퍼포먼스 어떤 공연인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2007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장르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대신 다양한 소재와 또 기법과 특수 효과가 등장하고 배우의 그림으로 관객과 호흡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드로잉쇼의 김진규 예술감독께 들어보시죠. 드로잉쇼는 미술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드로잉쇼 같은 경우는 전시장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고요.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이 마술 같은 미술 기법의 특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드로잉쇼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요, 조금 더 좀 자유롭고 그리고 신나는 미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친구가 뒤에서 제가 춤추듯이 그림을 그렸더니 저 친구 쇼한다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쇼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그런 공연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하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10여 년간 스피드 드로잉을 연구한 끝에 탄생한 이 공연은 물감, 목탄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해서 순식간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관객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놀라움을 안겨줘서 감동은 더욱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처음 시작부터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누군가가 이 쇼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쇼를 진짜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잖아요. 배우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로잉 쇼에는 모두 4명의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어있는 캔버스에 빠른 손놀림을 더해서 순식간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75분 동안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림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배우의 열정도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드로잉 쇼의 배우 백선주, 김잔디 씨 만나보시죠. 지금 여기 오리지널 드로잉 쇼에서 다 똑같은 역할이긴 해요. 외계인 역할인데 저는 산수와 그런 절경을 그리고 있고요. 대사가 없고 관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제 그림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관객들이랑 같이 만들어가고 또 이제 너무 늘 새로워서 항상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똑같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신선하고 그리고 연기가 전공이고 미술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공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연극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지는 그 순간에 굉장히 조용히 몰입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관객들이 그림이 끝나고 제 숨소리 하나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같이 긴장을 풀고 또 환호나 박수가 나올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그런 게 또 저희 공연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우들에게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배우가 그림도 그리고 독특한 연기까지 펼치는데요. 객석에 내려와서 관객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관객과 함께 공연을 만듭니다. 관객들도 좀 설레면서 공연을 볼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연은 미술뿐 아니라 조명과 음악이 극적 긴장감을 더해서 흥미롭다는 반응인데요. 네. 그림 속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또 뜻밖의 소품이 그림을 그리는 붓으로 변신하는 특수 효과까지 감상하다 보면 말보다 뛰어난 표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외국인 관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찾은 관객들도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제 미대생이라서 평소에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요. 이게 이젤 같은 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직접 움직이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게 큰 충격이었고 더 이런 퍼포먼스 공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미술을 그리는 공연 처음 봤는데 굉장히 새로웠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림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도 외국인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공연들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따르기도 했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마다 잘 그려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좀 많이 새로웠고 대사가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뭐 어린이들이나 가족끼리 와도 또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성이 아닌 과정에 집중해서 그림을 새로운 무대 예술로 승화시켰는데요. 이 작품 이제는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곳곳에서 공연이 되면서 세계적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술이 그림 숙제 이런 게 많으니까 저는 어렵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방학을 앞둔 자녀들 함께 보면 아이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드로잉 쇼가 준비됩니다. 책에서 보던 익숙한 명화가 무대에서 재현되고 또 새롭고 다양한 감성으로 어린이의 감성 지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김진규 예술감독입니다.
드로잉쇼라는 장르는 전 세계 최초의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만큼 개발할 부분 소스들도 많고 장르도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쇼가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보다 많은 인력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공연은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로잉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공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들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른 세상이 됐는데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건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한 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얼마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공연의 의미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평일과 주말 오후 5시와 8시에 서울 중구 경향아트 드로잉쇼 전용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드로잉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드로잉쇼 미술과 퍼포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공연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휴대전화 뒷자리 6584번님, YTN 라디오 참 좋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2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투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인데요.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뵐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민원 안내, 행정 업무 보조와 같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회 모집마다 16대 1, 14대 1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서울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정책은 뭐였을까요?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올 한 해 정말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많이 받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하죠. 우선 어떤 절차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서울시에서 사실 한 해 동안 한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 동안 서울 시민과 또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그 포털 사이트 다음, 예. 그리고 또 시청에 방문하신 분들, 또 저희 직원도 이제 내부 행정 포털을 통해서 한 분이 3개의 그 사업을 선택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한 6,584명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10대 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6,500여 명의 투표로 이루어진 서울시 10대 뉴스. 자, 1위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1위는 그 지난 대중교통 이용호 날 기념해서 처음으로 등장한 타요버스가 선정이 됐고요. 예. 사실 지난해에는 그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가 1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타요버스를 1위로 선정해 주셨고, 이 교통수단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랑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위로 또 선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뭐 그 몇 대 출발을 안 했었는데 예. 지금 한 115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엊그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그 루돌프 타요버스 26대가 또 지난 8일부터 지금 운행을 1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른과 아이 누구에게든 사랑받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2위는 어떤 건가요? 네, 2위는 사실 요즘 이제 출산율이 뭐 낮고 또 실제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그 아이 낳기 겁난다 하시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제 2위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총 296개소를 이제 확충을 했고요. 2018년까지 한 100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좀 어린이 아이 키우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책이 선정이 됐고요. 예. 3위는 서울시가 이제 원전 하나를 줄이자 에너지 절감으로 그래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이게 이제 3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168만의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에코 마일리지 회원으로 또 가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당초 그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 일정보다도 6개월이나 앞당겨서 이제 올해, 실제 원전 하나 줄이는 효과가 있는 200만 TOE를 절감한 그런 실적도 세웠고요. 아무튼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이런 에너지 절감 정책에 에너지 정책에 좀 호응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1위에서 3위 우리 일상에서 느꼈던 것 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 시민들도 공감하고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순위도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4위는 요즘 이제 특히 또 전세난 때문에 주거 부담이 좀 많으신데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한 부분이 또 4위에 선정이 됐고요. 5위는 지난 그 11월 15일에 서울의 둘레길이 이제 지금 4년 만에 8개 코스 총 157km 전 구간이 이제 조성됐다는 예.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서울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이제 5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6위는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하는 게 위기에 됐습니다. 예. 교통사고도 많이 줄고 또 실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신촌을 찾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7위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8위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 그리고 9위 여성 안심택배, 10위는 시민청 운영까지 뭐 환경, 안전, 복지, 행정 편의 다양한 것들이 1위에서 10위권 안에 포진을 해 있는데 순위권에는 없지만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온라인 민원 제안 통합관리 시스템이죠. 응답소도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 12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에 궁금하신 사항 아니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응답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응답소에 들어가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빠른 답변도 해드리고 또 민원도 좀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시민들이 서울시에 보낸 관심들 그리고 성과를 냈던 부분들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파 예보제를 실시한다고요? 네, 지난 2일부터 특히 이제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좀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벌써 지난 2일부터 이제 한파가 계속되면서 487건이나 계량기 동파가 지금 또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사전에 이런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시도록 여러 가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동파 예보제고요. 관심 단계부터 이제 주의, 경계, 심각 단계까지 그 하루 최저 기온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관심 단계고요.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그 계량기 함을 비닐 커버로 이제 부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하시는 작업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예보 단계별로 시민 여러분께서 어떤 행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는 저희 시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예. 보시면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지난해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파된 수도 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동파, 동결이 의심된 분들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이렇게 옥내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빨리 저희 이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해빙 녹이는 기기도 무상으로 빌려드리고요. 예, 실제 또 동파가 된 수도 계량기는 바로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니까요. 수도 그 계량기 동파로 어려움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소식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저희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사실 대학생분들한테는 되게 인기죠. 인기가 네. 좋은데요. 올해 일단 서울시가 480명 그리고 이제 25개 자치구 1172명 해서 전체적으로 1652명 선발 예정으로 있고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시거나 또 뭐 휴학생 이런 분들 응모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시정 경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시민하고 만나면서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근무는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 서울 앱을 통해서 이제 공개 모집 중이니까요. 그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동안 용돈도 벌고 서울시 행정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학생들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찜쪄 먹다라는 관용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꽤나 제주, 수단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히 좋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외양이나 능력에서 능가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귀신 찜쪄 먹게 바느질 솜씨가 좋아. 그는 요리사 찜쪄 먹게 요리를 잘해. 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비교 대상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속된 표현인 뺨치다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나치게 낭비돼서 쓰이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이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라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정부 예산으로 꾸려진 방송국,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제법 많죠? 예,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신 거는 이제 그 KTV 국정방송이나 국회 방송 이런 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최근에는 좀 부처별로 그 새로운 방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뭐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방송, 뭐 노동부는 직업방송, 산자부는 산업방송,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많이 만들어서 네. 정부 예산을 운영하는 방송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면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개국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우선 뭐 정책 홍보 효과를 이제 높이자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재밌게 전달을 해서 이제 국민들 편의도 이제 증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 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을까요? 예, 뭐 방송마다 다릅니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한 3개 새로 생긴 그런 방송들 같은 경우에도 연간 수십억 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방송 등 3개 방송에서는 거의 이제 연간 한 50억 내외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도 있습니까? 네, 성과가 있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방송은 시청자가 봐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방송이나 뭐 3개 방송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청률이 이제 IPTV인데 최근에 조사한 걸로 봐서는 0.001% 정도. 0.001%요? 예. 방송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추산을 하면은 전체 인구 한 5천만 명 중에서 한 500명 내외 보는 정도라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본다는 거죠, 아무도. 예, 그게 그렇죠. 전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청자가 보지 않는 방송, 사실 전제 의미가 거의 이제 얻게 되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 예산하고 별도로 또 홍보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한 4억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을 또 따로 책정했답니다. 뭐 정부 입장은 공익방송의 효과를 시청률로만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률이 0.001%면요. 이게 봐야 공익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성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는 방송인데 시청률 위주로만 운영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죠. 예. 예,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의미 있는 시청자가 있어야만 그 정보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수요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층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줘야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도저히 의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자. 예, 국장님, 지금 정윤회 문건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요. YTN 중계차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